자, 보신 것처럼 6년 동안 검토를 거친 FX 사업이 딱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자, 문제의 2013년 9월 24일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정치부 유선희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. 자, 유선희 기자. 네. 당시 방추위원회 회의 9월 24일 그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? 네,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 또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모두 19명입니다. 예. 저희가 그 19명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. 예. 방추위 회의가 이제 여러 차례 열리는데 네. 그날 회의가 유난히 좀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거죠? 네,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위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도록 얘기를 했고 예. 또 부결 결정이 난 이후에 일부 위원들이 또 반발을 심하게 예. 했습니다. 왜 반발을 한 거죠? 네, 당시 방추위원이었던 예비역 장성 한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. 예.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허락을 받아서 녹음까지는 했지만은 이 녹음한 것을 방송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예. 그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회의를 유도하고 이끈 사람은 예. 책임자는 김관진이기 때문에 김관진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예. 말을 했습니다. 당시 방추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고요. 네. 근데 뭘 유도했다는 거죠? 네, 회의 분위기를 이제 유도를 했다는 건데요. 예. 뭐 위원장이니까 이제 회의 분위기는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예. 전체 내용을 고려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F-15SE의 부결을 유도했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결론을 내버려서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19명인데 방추위원이 네. 그중에 한 명의 얘기인데 네.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방추위원도 만나봤습니다. 그런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. 또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예. 당일 김관진 장관이 전에 없이 위원들에게 각자 의견을 말하도록 하고 부결로 몰아갔다. 그리고 또 다른 방추위원, 그러니까 세 번째 방추위원의 얘기도 같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부결로 몰아갔다 이게 그대로 그 방추위원이 얘기했던 그대로죠. 네, 녹음된 내용이 예, 있는데 요거를 이제 틀긴 좀 그래서 예, 저희가 예. 말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방추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부결 직후에 방사청 재검토가 아니라 곧바로 TF가 꾸려졌다. 내가 이용당한 건가 생각했다라고 말을 예. 했습니다. 근데 이게 부결이 돼서 곧바로 TF가 꾸려졌다면 네.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? 네,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. 예, 예. F-15SE가 단독 후보로 상정이 됐습니다. 그런데 부결됩니다.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단독 후보가 탈락을 했으니까 도입 조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예, 예. 그리고 그 책임기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. 그런데 이날은 방위사업청이 아닌 국방부가 TF를 직접 꾸려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팀장을 맡고 또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부결이 돼서 재검토에 들어가고 TF가 꾸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. 방사청이 하던 건데 부결을 시키고 바로 국방부에서 주도를 했다. 네. 이게 문제라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. 그 당시에도 또 문제가 됐습니다.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또 국방부가 답변을 했었는데 예. 이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방사청이 아니라 이번에 그 국방부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?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앞에 소요 수정부터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소요 수정은 각 군과 합참이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네,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또 7조 3천억 원짜리 사업 TF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이 방추위원이 사전에 준비가 됐구나, 내가 이용당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여러 명 방추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회의 네. 분위기를 알겠는데, 자, 근데 7조가 넘는 사업인데 네. 이걸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 걸 원점 재검토로 바꾸고, 네. 그것도 재검토 주체가 이제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넘어가고, 네. 이게 아무래도 방추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김관진 장관 혼자서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?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혹은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. 이것도 예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FX 사업과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께 지시를 내립니다.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? 그 내부에서 그렇게 보고 드리고 지시하신 내용이 다 외부로 알려질 수는 없는 겁니다.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라. 네, 그런 지시 있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김관진 당시 장관이 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지만 네. 어쨌든 당시 국방장관이 뭐 아무리
국가안보 쪽이 실세라고 해도 네. 그 모든 걸 다 정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의혹이고 네. 장관 그리고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발언을 봐서는 예. 이제 그 전에 김관진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 사전에 보고가 됐고 이 그 FX 사업이 진행 과정에 보고가 됐고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예. 당시 방추위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? 네, 군 출신의 이제 방추위원들은 예. 아무래도 지금까지 증언을 받던 다른 방추위원들과 약간 다른 얘기였는데 한 명은 제가 직접 만나서 1시간 예. 이상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통화를 했습니다. 대부분 얘기가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F-15SE보다 F-35A가 훨씬 더 좋은 전투기인데 과정이 어쨌든 잘 결정됐으면 된 거 아니냐.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. 당시 군의 현역으로 있던 그 맞습니다. 방추위원이라는 얘기죠. 예.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의 예. 방추위원들이었고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이 강조한 것은 법적으로 그 당시 방추위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다. 예.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 과정의 방추위 그날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. 그 국방장관과 현역 군인들 얘기 네. 그리고 다른 민간 쪽의 방추위원 얘기가 이제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 배경이 뭔지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군요. 네, 방추위 회의록에 대한 열람이 필수가 예. 될 것 같습니다. 예. 정치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.